흔히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세요, 밀어 올리세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미는 개념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아마 누군가가 민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야 되는데 중국산 애들이 좀 보내왔는데 이게 바람을 빼는 게 없네요. 여기 제가 못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람을 빼는 데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러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넣지? 하여튼 뭐 얘네들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미는 힘에 관련된 내용의 용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생리학적 구조 자체가 미는 힘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근육에 대한 부분들은 살코미어라고 하는 근절 단위 안에서 액틴과 미오신으로 정의했던 굵은 섬유와 상대적으로 가는 섬유라고 정의했던 그 근육 섬유에 대한 파이버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녀석은 근육이 짧아지는 기능 안에선 액틴과 미오신이 크로스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당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길어지는 작용을 할 때는 안 당기나요? 아니죠. 덜 당기는 개념인 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다리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슬라이딩하고 내려오나요? 아니면 잡고서 내려오나요? 결국 이거 잡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이 짧아지는 구심성 수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액틴과 미오신이 좀 더 많이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한다라고 정의되는 편심성 수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잡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앞선 내용으로 좀 되돌아가 보게 되면 근육에는 미는 힘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의미인 거죠. 생리학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미는 힘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물리학적인 용어에서 사용되는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과 밀도라고 하는 개념의 두 가지 용어를 좀 끌어당겨서 내 몸 안에서 할 수 없는 생리학적 기전을 역설적이지만 내 몸 안에서 생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미는 힘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논리와 원리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트로 영상에서 봤던 근육은 미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본질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주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펌핑이 뭐야?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펌핑을 어떻게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펌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유수님이 한번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냥 빵빵해진다 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문제는 펌핑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용어 세 가지를 드려볼 테니까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용어입니다. 요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표현을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용어가 압력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밀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분자들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거라고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개념 안에서 압력, 밀도, 분자들의 운동량을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육에 대한 방향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때 근육은 미는 힘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미는 힘이 없고 오로지 당기는 힘밖에 없는 그 개념이라면 미는 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서 덤벨이든 바벨이든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고 가정하죠. 자, 이렇게 드는 이 동작은 델토이드 기준에서 삼각근이 힘 발생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건 그 힘들이 뼈를 타고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팔을 완전히 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이 GH 관절로 통과되는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위팔뼈라고 하는 녀석과 어깨뼈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붙으려는 기전을 보일까요? 멀어지려는 기전을 보일까요? 당연히 붙으려고 하는 기전을 보입니다.
특히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러한 기전 상태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전을 미는 힘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 몸은 미는 힘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생리학적인 구조 안에서는 미는 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심성 작용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 기준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는 근육 하나의 뼈대근 안에서 또는 각각의 뼈대근들의 많은 반복수를 가지고 미는 힘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미는 힘에 대한 개념으로 작용을 했었을 때 오히려 뼈들은 상대적으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오히려 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기전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내용을 저는 펌핑이다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과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목에 대한 기준을 조금 바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준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준비물이라는 걸 한번 좀 챙겨봤는데 바로 요겁니다. 타이어. 자, 제가 준비한 준비물의 타이어. 저는 이 타이어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펌핑을 관절에 관련된 역학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제 기준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요걸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 고객에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현드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일단 얘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좀 바람을 빼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빼보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좆됐다. 바람 빼는 데가 없네. 아, 생각을 못했네. 아, 씨발, 중국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야 되는데 중국산 애들이 좀 보내왔는데 이게 바람을 빼는 게 없네요. 여기 제가 못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람을 빼는 데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러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넣지? 하여튼 뭐 얘네들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게 좀 설명을 바람 빼고 들어야 되는데, 자, 바람을 뺀 상태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바람 빼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좀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휠과 타이어는 자전거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이 휠을 여러분들이 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의 뼈입니다. 이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이 타이어를 여러분들의 뼈대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내용의 전제는 이겁니다. 현재 상태는 바람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덤벨을 준비해서 얘를 빵 때린다고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생각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황에서 외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빵 들어오게 되면 이 덤벨의 외적인 부하라고 정의했던 그 몸 밖에서 들어오는 그 힘이 타이어를 때릴까요? 아니면 타이어를 지나 휠로 가는 작용을 할까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근육이 바람이 빠진 상황이다. 즉 펌핑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외적인 부하를 많이 줘버리게 되면 뼈로 가는 힘에 대한 전달력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제 제가 덤벨을 가지고 한번 때려볼 겁니다. 지금 때리는 이 덤벨에 관련된 외적인 그 힘은 뼈로 가는 그 힘에 대한 작용 기전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이 근육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작용 기전이 더 높을까요? 그리고 이 근육을 밀어내는 그 힘은
타이어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한정된 공간에 공기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높아진 밀도, 즉 분자들의 운동량, 공기들의 운동량이 이 힘을 밀어내는 반작용력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공기들의 운동량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혈액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육 운동을 펌핑이 충분히 될 때까지 훈련이 된 상황에서 중량 운동들이 들어가게 되면 관절의 역학적 안정성을 취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대한 논리적인 발달 또한 훨씬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어떤 뼈대근이 어느 방식에서 돌림 운동하고 어느 방식에서 회전 운동을 했었을 때 하나의 동작 안에서 가장 많은 근섬유들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회전 운동을 펼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뼈대근의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어떤 방향에 관련된 기준들 중에 그 방향이 명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림 운동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돌림 운동을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인대들의 불필요한 사용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기준 자세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근육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근육 운동이 아니라 인대를 자극하거나 힘줄을 자극하거나 관절의 뼈들을 자극하는 상황에 기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핑에 관련된 내용들의 기준들만 잘 알고 계셔도 결과적으로 운동을 끌고 가는 그 단위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표현드린 타이어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덤벨의 외적인 부하로 실험했던 요 부분들이 결국 요 세 가지를 다 이해하게 만드는 기준이 될 텐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타이어에 바람을 막 넣게 되면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 한 한정된 공간이라는 구조 안에 공기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가면서 타이어의 텐션의 끝까지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을 막 넣는 과정에 끝범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 안에서의 가장 높은 역학적 한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최대 압력이라고 하는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의 최대의 한계의 압력이 이 타이어를 터트릴 수 없는 한계 범위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엄청나게 얇다면 터지겠죠. 근데 이 타이어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터트리긴 어려울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타이어의 두께에 따라서 터질 수 있는 기준과 터지지 않는 최대 압력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요건 요 타이어들마다의 뻣뻣함이라고 정의되는 스티프니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도라는 건 결국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는 분자들의 양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형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바람이 빠져 있다 보니 사람이 눌러도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그 공간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잖아요. 이때는 밀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밀도가 높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바람이 가득 들어가게 되면 형태는 똑같더라도 제가 누른다고 눌려지지 않는 이 기준이 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가득 차 있는 구조가 누구죠? 바로 공기의 분자량들인 거죠. 즉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바꾼다면 공기가 가득 찼다라는 이 내용을 저는 혈액이라는 거 또는 더 큰 범위로 액체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자, 요 액체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건 어떤 뼈대근 기준에서 밀도가 높아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밀도는 압력도 올라간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덤벨을 가지고 여기를 빵 때리면 이 힘은 여기서만 지금 반작용력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의 힘까지 더해서 얘가 밀어진 건가요?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의 기준은 힘을 가지고 빵 때렸을 때 얘네들이 반작용력을 펼칠 수 있는 기준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휠이, 즉 뼈에 관련된 기준의 손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펌핑이 충분히 돼 있다, 또는 이 타이어에 바람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여기를
땅 때리더라도 공기 전체가 이 타이어를 민다라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편, 가쪽, 안쪽, 위쪽, 즉 모든 면에서 외쪽으로 들어오는 이 충격량을 다 밀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저는 이 타이어를 뼈대근이라고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운동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충분히 들어간 펌프업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덤벨이 몇 킬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을 하는 그 돌림 운동하는 그 자체가 그 뼈대근 전체에 엄청난 압력을 팽창시켜내려고 더 많은 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과정만 생각해 보더라도 펌핑이 갖고 있는 기준이 근육의 엄청난 폭발적인 압력들을 증가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즉 다시 설명드리면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게 선생님들이 처음에 맨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의 한계가 왔었을 때에는 아무리 또는 역도 선수가 와서 그걸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됐는데 그 끝범위까지 갔었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의 힘을 가지고 민다 할지라도 바람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저보다는 역도 선수가 또는 스트롱맨, 파워리프팅하는 선수들이 월등히 힘이 세겠죠.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이 타이어가 공기의 압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이걸 터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의미가 다소 억지스러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무게를 다룬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무게를 쓰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무게를 쓰는 건 좋지만 무게가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무게라는 건 내 몸이 현재 이 무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의 돌림 운동을 첫 번째 했던 반복 횟수와 동일하게 몇 개가 되든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순간 충격량으로 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표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와 한 달 했을 때와 1년 했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엔 중량이 들렸는데 나중엔 중량이 안 들렸어. 처음엔 내 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좀 되기는 했으나 이걸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과정 안에선 조직의 손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 생명은 손상을 줄여가는 데 핵심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들한테 펌핑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준비물까지 제가 좀 준비해서 했으니만큼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개념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